안녕하세요. 주식후견인 문견우입니다. 네, 오늘은 HLB 생명과학 편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HLB 그룹에 대해서 영상 올리고 나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았어요. 이런 거는 아래서 떨어지면 사고 올라가면 파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주식에 대해서 그렇게 근거 없이 접근을 하게 되시면은 큰 손실로 인해서 여러분이 아닌 여러분의 가정이 너무 힘들어질 수 있으니까요. 제가 드리는 말씀 조금 더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시고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HLB 생명과 보시면은 오늘 11,270원으로 2% 상승을 하고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시가총액이 1조 901억 원인 이 회사 어마어마하게 시가총액이 높죠. 그래가지고 어저께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HLB가 시가총액이 어저께 4조가 넘어가고 이 회사 HLB 생명과학이 1조가 넘어가서 두 개만 합쳐도 벌써 계열사 중에서 5조의 시가총액으로 올라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 다 영업이익이 거의 이제 끝을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유보율 자체도 엄청나게 많이 떨어졌죠. 실제적으로 돈을 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유상증자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돈만 계속 채워넣고 있는 거예요. 채워넣고 신주 인수권부 사채 발행하고 전환사채 발행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막 버티고 있는 상황인 거죠. EPS는 지금 주가보다 한참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고요. 보시면은 지분율이 이것도 HLB 외 이렇게 이른돼 가지고 그 지분이 크게 없어요. 그래서 80%는 유통주식인데 보시면은 이것도 거의 1억 주 가까이 되는 거죠. 1억 주 가까이 되는 거면 와 엄청나게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기본적으로 평범한 중소 그 코스닥 상장주가 한 1,600만 주 정도가 유통이 되고 여기서 유통이 되는 게 아니라 상장이 되고 여기서 대략적으로 지분이 한 80, 40에서 50% 정도가 최대주가 가지고 있는데 이 회사는 거의 반대죠. 지금 여기서 20% 가지고 있다는 말은 7천만 주 정도가 시장에 유통을 되고 있고 이게 전부 다 소액주주들이 떠안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회사. HLB 생명과학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은 리보세라님에 대해서 선낭암 조건부 품목 허가를 갖다 신청을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항상 이거를 갖다 얘기해야 될 게 정보에 대해서 분별할 줄 아는 능력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국내 최초로 선낭암에 대해서 조건부 품목 허가를 신청을 했는데 이게 실제로 될지 안 될지는 아직까지 명확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품목허가 신청일 뿐인 거니까요. 그리고 미국에서 엘레바가 조건부 허가 후 임상 3상을 위한 시험 계획을 최종화하는 단계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3상이 진행된 것도 아니고 그냥 그저 그런 상황인 겁니다. 여러 가지 말은 되게 잘 풀어놨지만 결론적으로는 이루어진 게 크게 없다는 얘기고 HLB와 HLB 생명과학이 각각 500만 주 규모로 주식 배당을 실행한다고 15일 공시했다라고 되어 있죠. 그죠? 유상증자와 신주 인수권부 사채를 갖다 발행을 해가지고 대규모 유동성을 확보한 가운데 이거를 가지고 주주 친화 정책의 일환으로 배당을 결정을 했다는 거는 정상적이지 않죠. 주수 친화 정책으로 이제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 정상적인 친화는 자사주 매입을 해가지고 유통주식 수를 갖다가 줄여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주식 시장에 유통되는 거를 줄인 다음에 그 주 한 주당의 가치를 갖다가 늘려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이거는 그렇지 않고 유통주식수를 갖다가 오히려 늘려버리는 상황. 자, HLB 생명과학 여기 보시면은 과거에 2015년도에 10월 28일에 원영식, 강수진, 그 다음에 원성준 많이 봤었죠 우리가. W 홀딩스 그룹 어딥니까? 초록뱀이죠. 초록뱀에서 이미 한 번 정도 이렇게 돈이 들어온 적이 있었다. 그럼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지분 관계가 이렇게 투자 간에 있었던 얘기는 거래가 있었다는 얘기는 분명히 이 커넥션이 아직도 살아있다라고 보시면 된다고 말씀드렸고 세력지도 있는 종목들 대부분이 이 커넥션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었죠. 사법인 주식 출자 및 양수 결정을 해가지고 여기 보시면 신화 어드밴스라는 곳을 갖다가 2016년도부터 양수 예정을 갖다가 계속 했었어요. 그러면서 의약품 도매업 등을 갖다가 하겠다. 왜냐면 매출 내는 게 잘 없으니까. 그리고 또 타법인 주식 출자 증권을 위해 가지고 여기 LSK 바이오파마 파트너스 이거 어디서 나왔었죠? HLB에서 나왔잖아요. 그런데 HLB 임상이 19년도 6월 20 며칠 날 실패를 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요 전인 6월 10일 날 여기에 LSK에 관계되어 있는 대표이사나 이런 사람들이 HLB에서 임원에서 내려왔다라고 어저께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래도 별로 다른 게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 할 수가 없는 거고 LSK가 나중에 아시겠지만 어떤 의학에 대해서 그 로열티를 가지고 있는 회사잖아요. 여기도 보시면은 주식회사, 주식 등의 대량 보고 상승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3자 유상증자 참여를 통해 가지고 HLB가 HLB 그 생명과학에 대해서 조금 더 이런
주주 지배력을 강화하는 부분. 리보세라니에 관련해서 뭐 부광약품에게 인정되는 계약 및 지위 권리를 갖다가 HLB 생명과학이 가져왔다. 그죠? 취득 대상 어디? LSK 바이오 파트너스 USA에 가지고 있는 요 리보세람 관련한 부광약품의 지위 계약 일부 일차례 전부를 가져온다. 요 얘기잖아요. 근데 약간 LSK에 있는 애들은 임상 3상 실패했다 그래가지고 임원에서 물러나고 뭐 여러 가지 다 했는데 그럼 여기 있는 리보세라님이 이게 지금 의미가 있나에 대해서 한번 곰곰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사실 삼상이 기본적으로 오래 걸리면은 2에서 4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벌써 5년차 접어들었지 않습니까? 그럼 이것도 조금 야 이거 잘못되는 거 아닌가라고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 상황인 거고. 어쨌든 뭐 이런 식으로 라이프 리버도 이제 해가지고 김하영 씨라는 분도 인수를 했었고 되게 많이 인수를 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서 뭐 유성신자 이런 신주 취득 조건으로 해가지고 애들은 단가를 되게 적게 한다.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한미경, 김하용, 김성철. 아까 이분은 LSK 뭐 이쪽 분이시고 여기는 아까 라이프리버 이분이고 한미경님은 따로 있는 이제 그 임원에 채택된 분이에요. 한미경님은 다른 약학 쪽으로 해가지고 임원에 이제 진행이 되신 분인데 요분들이 동시에 이렇게 전부 다 가지고 있던 주식들을 갖다가 매도를 쳤어요. 심지어 한미경님 같은 경우에는 신규 선임이 됐을 때 36,150원 뭐 요 정도 단가에서 샀던 거를 갖다가 전체적으로 손실을 보고 팔았어요. 손실을 보고 팔면서도 임원을 퇴임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여기 임원 퇴임하면서 전부 다 나머지를 다 정리를 해버리죠. 자, 신화 어드밴스 아까 2016년에 마무리를 짓기로 했었던 부분이 2019년도까지 다시 취득 예정 열자가 일어나면서 뭐 지분을 더 늘렸겠죠. 지분을 더 늘렸고 LSK 바이오는 요 파트너에 있는 사람들은 요 그 리보세라림임에도 불구하고 회사를 임원 퇴직을 하고 뭐 사라졌다 뭐 이런 쪽으로 볼 수가 있고 여기 보시면 한미경님 보이시죠? 한미경님이 유일하게 이제 오하이오에서 약학 박사로 계신 분이었는데 중해그룹이 있다가 여기 들어오셨어요. 근데 이분도 이제 나가신 거예요. LSK 파트너스 그 사람들이랑 함께.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기 남아있는 사람들 중에 바이오의 전공의 사람은 아무도 없게 되는 거죠. 한동안은 그렇게 됐어요. 최근엔 들어왔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최근에는 여기 대용제약 연구본부장님이 들어오셔가지고 뭐 이렇게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HLB 생명과학이 하는 일을 보니까 생명과학임에도 불구하고 자회사인 HLB 에너지를 두고 에너지 사업 부분을 하고 있다. 그리고 16년, 19년도에 뭐 두 개를 갖다 인수를 타법인 주식을 갖다 인수를 하면서 의약품 유통 사업을 갖다 추진을 하고 뭐 과학 R&D 그다음에 에임텍이라는 곳을 갖다가 인수를 하면서 체외 진단 키트 그리고 코로나 이거죠. 코로나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또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이게 어디에 있었어요? 어저께 HLB에서는 FA였잖아요, 그죠? FA라는 그룹을 가지고 하면서 HLB 생명과학은 요 에임텍을 인수를 했고 HLB는 FA를 인수를 했다. 근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휴마시스를 비롯한 진단키트 시장이 이제 끝이 났다. 그래서 앞으로는 인건비에 대한 부분만 부담이 되고 적자가 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도 똑같이 가는 거예요. 재생에너지 사업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의미 없고 신재생 에너지 산업도 무슨 생명과학이 이런 걸 왜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본연에 있던 사업을 갖다가 철수를 못했다. 의약품 유통사업 이렇게 되어 해가지고 100% 인수를 해가지고 의약 분야에 첫걸음을 떼었다. 2016년 8월 뭐 5일에 했는데 왜 또 추가적으로 이제 자본 납입을 하고 이랬는지는 알 수가 없겠죠. 그리고 바이오 사업을 갖다가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 엘레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HLB USA의 과거 이름이고 현재는 엘레버에서 리버세라임을 갖다가 NDA 준비 중에 있다. LSK가 리버세라임이 원래 그건데 얘들이 대신해서 그렇게 하고 있나 봐요. 메디케어 사업 부분은 뭐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뭐 매출액 보시면은 에너지 사업이 뭐 거의 이제 매출액도 거의 없어요. 8%뭐 이 정도밖에 안 되고 신화 어드밴스 여기에서 하는 이제 그 의약품 유통의 54%를 진행하고 있고 여기 진단 키트가 20% 정도 좀 차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생명이랑 관련된 거는 아예 없죠. 이름만 지금 우리가 낚시할 수 있도록 자회사의 모든 걸 위임을 한 그냥 회사일 뿐인데 상장을 유지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이름만 하고 주가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태양광 사업도 뭐 보시면은 엉망이 된 거고 이제 유통 사업도 이 정도밖에 매출액이 거의 안 나는 상황이죠. 394억 5천 뭐 900만 원인데 뭐 매출 순이익이 남는 게였는데 뭐 유통이 얼마나 남겠어요, 그죠? 유통은 얼마 남지도 않을 거나. 호가선익 계산서 보시면은 매출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반토막이 난 걸 알 수가 있죠. 반토막이 났고 거기 따르니까 이제 총 포괄 손익이 줄어들고 주당 순이익 자체가 확실하게 줄어드는 거 볼 수가 있고 에임이란 것도 매출액이 그 22년도에는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게 21년도 거니까 21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지금 와서는 똑같이 휴머시스나 뭐 여러 가지처럼 박살 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거는 크게 진행을 하는 게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죠? 자, 주요 계약 현황 보시면 라이센스인 계약 총괄표에 보면 HLB 생명과학과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리버세라디 파이로티님 이런 식으로 항서제약과 보강약품에서 전부 다 그냥 라이센스인만 한 거예요. 뭐 그래서 자기들이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건 없다. 이렇게 해서 뭐 바이오 인공관이나 뭐 이런 것들은 이제 HLB 셀에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건데 이것도 뭐 크게 뭐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계열화사에 가서 뭐 엘레바 이것도 뭐 의미 없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캄렐리 주마비나 뭐 이렇게 뭐 론서프 뭐 2분의 1상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뭐 진행이 돼야 말하는 거죠. 그죠? 리버세란이 단독으로는 이제 임상 2상을 진행하고 있다. 3상이나 2상에 대해서 뭐 성공 가능률은 어저께 영상에서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좀 특이한 게 여기 보시면은 부채가 이렇게 그 전환사채와 신주 인수권부 사채에 대해서 부채가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환할 수 있는 파생상품에 대한 권리가 엄청나게 많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나중에 향후에 전환이 된다고 하면은 자본으로 편입은 되겠지만 이만큼 유통 주식 수가 늘어나는 악순환이 계속 이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최대주주의 지분은 또 떨어지게 되는 거고 최대주주 지분이 떨어지게 되면은 경영권 방어가 또 되지 않는다. 계속 되풀이되는 내용이에요. 무자본 M&A를 강력하게 하는 그룹에 대해서. 관계기업 투자 보시면은 HLB 제약, 뭐 LSK 인베스트먼트는 항상 있죠. HLB는 HLB 인베스트먼트가 있는데 제약회사랑 뭐 바이오를 갖다가 진행을 하는 회사에서 계속 이런 식으로 기존에 있었던 무자본 M&A를 할 수 있는 인베스트를 갖다가 남겨둔다는 것은 조금 더 좋지 않게 볼 수 있는 영향 중에 하나겠죠. 자, 차입금의 상환 계획을 이렇게 보면은 여기 보시면은 2년 내에 보시면 요거 두 개만 해도 거의 1,500억 정도를 갖다가 상환을 해야 돼요. 근데 이게 돈이 또 어디 있죠? 돈이 없으니까 이것도 어디서 땡겨오겠습니까? 뭐 또 이상한 또 관계기업 투자를 하거나 이런 시세 차익을 보거나 아니면 뭐 밑에 있는 애들을 잘라내거나 아니면 유상증자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또 돈을 받겠죠. 환관비 보시면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체외 진단기기 이제 쓸모가 없어지는 거에 회사는 들어오고 매출액은 떨어질 것이면서 이제 인건비는 크게 늘어나는 구조가 이어질 것. 특수관계자. 관계기업 보세요. 엄청나게 많죠. 특수관계자도 엄청나게 많고. 와, 이게 진짜 뭐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바로 경쟁력 없는 기업들이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여러 가지 다방면의 사업들을 갖다가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다이소처럼 느껴지냐면 그죠? 그래서 다이소 기업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당무기준 넥스트 사이언스를 갖다가 HLB 글로벌로 바꿨고 엘리샤 코일을 갖다가 생활건강으로 바꿨고 단디바이오를 이런 식으로 이름을 사명을 계속 바꾸고 있잖아요. 사명을 바꾸는 거는 또 나름의 이유가 있겠죠. 계열사 현황을 보시면 상장이 7개다 비상장이 37개나 되는 와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한 이게 무슨 뭐 그 다단계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하여튼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미사용 자금의 운영 내역 여기 보시면 펀드 예치금이 여기도 100억 정도 있는데 이것도 아마 라임이나 이런 옵티머스나 이런 쪽에 아마 묶여 있어가지고 지금 소송이 계류돼 있더라고요. NH증권이나 그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직원 현황을 보면은 바이오, 에너지, 경영관리밖에 없어요. 왜냐? 나머지 이제 뭐 항서제약이랑 그 라이센스 1한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 항서제약이나 그 다음에 뭐 엘레버나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구강약품 여기 이쪽에 다 이제 그냥 전달을 해놓은 거니까. 그럼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게 뭐예요? 여기 있는 임원진들은 이거에 대해서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상황이 이러니까 계속 유상증자만 받고 주가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이렇게 도표가 있는데 여기서 HLB 생명과 오늘 진행을 하는 거고요. HLB랑 초록뱀 여기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었죠. 세력지도 보시면 오늘 여기 있는 이 종목들 엄청나게 무너졌고 하락 50종목에 50개의 종목 상위권 위에서부터 여기에 있는 종목들이 제가 확인하기로 10개가 넘게 있었습니다. 10개 넘게.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하지 마세요. HLB도 조만간 이렇게 될 수 있고 카나리아 바이오 오늘 뭐 상상하긴 했었지만 불안하죠. 카나리아 바이오가 지금 여기에서 지금 뭐 AT 세미콘, 리더스 투자 뭐 이런 식으로 다 투자를 하고 있고 여기 있는 뭐 하이드로리튬 이런 거 좀 다시 움직이고 있긴 하지만 미래아인지 이쪽도 지금 휴머시스 때문에 간들간들한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요 세력지도에 있는 종목들은 절대 하지 마시라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차트 한번 보시고
넘어가시도록 할게요. 자, 차트를 보시기 전에 지금 주식 초보가 투자 시 꼭 적용해야 할 필수 내용이라는 강의가 오픈이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필요한 내용이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어느 정도 추려서 봤고요. 요게 하나를 갖다가 5주 동안 진행을 할 예정이에요. 5주 동안. 그래서 초급이 끝나고 나면은 중급으로 넘어가든지 아니면 중급과 초급을 동시에 한번 진행을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고요. 요 한 챕터당 적어도 뭐 1시간에서 2시간 사이, 그리고 뭐 질문 주고받고 하다 보면 한 최대는 3시간까지는 이제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간에 2시간 정도는 기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주식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기 있는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은 가디언즈 멤버십 종목을 갖다 드리면서 추가적으로 요거를 적용해 보실 수 있는 기회도 드리니까요. 한번 궁금하게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진짜 투기를 너무 미친 듯이 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 분들은 이 성향을 갖다 바꾸지 않으시면은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인해 가지고 얻을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손절하는 금액보다 싼 금액, 이 100만 원으로 여러분들이 얻어가실 부분 충분히 많이 얻어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HLB 생명과학 차트를 한번 보면은 뭐 뒤로 돌려보면은 그죠? 이것도 HLB랑 비슷하게 그냥 뭐 슈팅 막 나왔다가 바닥 찍었다가 올라갔다가 빠졌다 이런 식으로 계속 동일한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근데 HLB랑 HLB 생명과학이랑 동일하게 또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바이오와 연관되어 있는 사람은 이미 사내 임원진으로 아무도 존재하지 않는다. 뭐 자회사로 될 수 있겠지만 자회사를 갖다가 컨트롤할 수 없는 모회사는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회계감사가 이 바이오에 대한 데이터를 갖다가 조작을 해서 우리에게 줘도 우리는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 있는 9월 13일 여기에 있는 이 등락폭이 여기 그 미국 FDA 3상에 대한 내용을 갖다가 임의적으로 자기들끼리 정리를 해서 이렇게 떨어뜨렸다가 여기서 다시 한번 뭔가를 갖다 일으키면서 주가를 크게 올려버리는 상황이잖아요. 이번 엑시트는 또 나올까요? 안 나올 것 같죠? 지금 봐도 누가 봐도 많이 살려줬는데 여기서 이렇게 사시는 분들 다시 여기 갈 거라고 생각하고 진행을 하시는 것 같지만 금감원과 검찰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금감원과 검찰이 움직이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이트론, EID 얘들도 작살나고 있죠. 작살나고 있는 이유는 다 있는 거예요. KH 라인 무너졌고, 쌍방울 라인 무너졌고, 그다음에 지금 보시는 이트론, 이화전기 무너지기 시작하면은 여기가 시발점이 되고 요 다음이 어디로 가느냐면 상지카일룸 등등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까지 오는데 문제도 안 돼요. 왜냐면 여기 초록변도 엮여 있고 다 엮여 있잖아요. 지분 관계가 엮여 있다고 해서 뭐 불법적인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는 건 아니지만 찜찜하는 거죠. 찜찜하게 된다면 분명히 뭔가 나중에 탈이 날 수도 있다라는 걸 명심을 해주셔야 됩니다. 어쨌거나 오늘 뭐 이런 종목들 가지고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아까도 말씀드린 그 강의를 토대로 한 가디언즈 멤버십 종목 한 종목당 5만 원입니다. 5만 원. 5만 원이니까 이 5만 원 그냥 주식 구매하는데 술 한잔 사는다고 생각하시고 한번 종목 한번 받아보시고 영상 한번 보세요. 그러시면 선생님들 사셨던 이런 종목을 샀을 때 그런 근거 없는 스토리텔링이랑은 확연하게 차이가 나실 겁니다. 그래서 충분히 자금을 한번 투자를 해보시면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사게 된 이유가 대부분이 무료 종목이랑 무료 문자 아닙니까? 그죠? 무료인 사람들은 다 선생님들에게 뭔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냥 뭔가를 해주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꼭 명심을 하시고 저에게 한번 문의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있는 아래 번호로 가디언즈 멤버십을 갖다가 참여하실 분은 참여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듯 하네요. 그리고 이 무너져가는 이 시장에서 어떻게 하면 수익을 내는 게 좋을까, 어떻게 하면 해지를 하는 게 좋을까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위에 있는 오프라인 강의 한번 참여해 보시기 바래요. 여기 위에 있는 오프라인 강의를 갖다가 참여를 해보시면은 매도 포지션 잡는 방법이라는 강의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이 마무리되자마자 매도 포지션을 잡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드릴 테니까요. 시청해 보실 분은 꼭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시장이 많이 어렵긴 어렵죠. 지금 보시면 뭐 은행에 대한 파산 부분도 얘기가 많이 나오고 여러분들이 많이 계좌가 파랗게 변하는 걸 느끼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요청하시는 분들이 조금 계셔서 매도로 수익 내는 법 2기를 갖다가 다시 한번 오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 22일 날 토요일 날 진행이 되도록 하는 거고요. 장소는 일단 강남구 역삼동 CF 아카데미에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예정이고요. 그 시간이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한번 진행을 해보는 것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계좌가 전체가 100%를 갖다가 매수를 갖다가 진행을 하고 계신다면은 이 부분에서 어느 정도 어떤 종목으로 어떻게 어떤 비율로 매도 포지션을 잡아야 되는지
이 부분을 배워서 가시는 겁니다. 꼭 필요하겠죠. 지금 가진 원금을 가지신 분이 1억이신데 하락장에서는 이 1억에 대해서 잔고를 계속 줄어들겠죠. 근데 이 매도 포지션 강의를 들으신 분은 1억에 대해서 유지를 하시거나 또 1억에 대해서 유지를 못 하신다고 하더라도 남들이 5천, 4천 갈 때 나는 8천, 9천 혹은 포지션 비율을 갖다 잘 잡아가지고 수익이 오히려 났어. 그러면은 매도 포지션 잡은 걸로 수익 난 거를 여기 있는 우량주로 다시 매수를 해서 평단을 낮추고 그 다음에 이거는 원금 보전을 해서 나중에 향후에 시장이 올라갈 때 다시 한번 올려버리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은 충분히 시장은 위아래의 변동 없이 편안하게 매수를 투자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 꼭 한번 고려를 해보시고 자 선착순 모집으로 10분께는 이제 가전제 매도전 6개월 무료 진행을 해드리면서 요 강의비 100만원 뽑을 때까지는 제가 실전 적용 운영방을 갖다가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여기 아래에 있는 번호로 꼭 연락을 주세요. 010-4892-6801로 강의 참여 문자 전송해 주시면은 제가 상세히 안내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보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